자, 160쪽에 있는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소단원이 지구 시스템이 끝나고 오늘 좀 지구 시스템을 급하게 마무리했는데 지구 시스템은 추후에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학 시스템 다시 들어가도록 합시다. 역학 시스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력이라는 개념인데 중력이라는 거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힘이죠. 중력이라는 건 질량이 있는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이에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서로 끌리는 느낌을 받지는 않거든, 중력을. 그치? 왜냐면 우리 주변에 가장 무거운 녀석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우리를 잡아다니는 힘 때문에 얘도 질량이 있을 거고 나도 질량이 있을 건데 얘가 나한테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왜? 얘를 두면 나보다 훨씬 무거운 지구의 중력이 담기기 때문에 얘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중력이라는 건 질량에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상호작용하는 힘이긴 하지만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게 나타난다.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크기, 중력의 크기.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그렇게 밑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이 중력이라는 건 서로 상대적인 잡아다니는 힘이기 때문에 작용점이 상대방 물체에 있습니다. A하고 B 그림이 있죠? 우리가 B를 이렇게 그리면 A가 B를 잡아다니는 힘과 B가 A를 잡아다니는 힘은 A가 B를 잡아다니면 자기를 땡기는 게 아니라 B에 있는 어느 한 점을 잡아다니는 거고 B가 A를 잡아다닐 때도 A에 있는 어느 한 점을 잡아 끄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크기는 서로 같은데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내가 이 텀블러를 들고 있는데 텀블러가 지구를 잡아다니는 힘하고 지구가 텀블러를 잡아다니는 힘은 같다. 근데 얘는 왜 떨어지고 지구는 위로 올라가지 않느냐? 이건 질량에 비례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얘의 질량이 지구의 질량하고 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구에 의한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중력의 특징. 지구에 의한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연직 방향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연직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거기다 밑줄 치고 연직 방향이라고도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점.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밑줄 치시고 연직 방향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무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고 표현을 하고요.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래서 무게는 중력의 값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산 위에서 측정할 때 하고 해변가에서 측정할 때 무게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 중심에서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달 같은 경우는 지구의 6분의 1이거든요, 질량이. 그래서 달에서 측정한 중력의 크기, 달이 이끄는 중력이겠죠? 중력의 크기하고 지구에서 측정한 중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건데 지구에서 측정한 중력은 질량이 m이라고 하면 물체의 무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mg로 계산하죠?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g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9.8m/s 정도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1kg을 가지고 있는 질량이 1kg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 물체의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니까 어떻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1kg 곱하기 9.8 미터 퍼 세컨즈의 제곱해서 9.8 뉴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무게 단위는 우리가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고요. 그거 있잖아. 내가 체중을 물어보면 영민이 체중 몇 킬로그램이나 되니? 63. 근데 내가 체중을 몸 무게를 물어본 거잖아. 근데 몸 무게를 물어봤는데 몸무게 단위는 뉴턴인데 너는 63kg을 얘기한 거잖아. 나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선생님 체중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무게를 물어본 건데 나는 한 85 정도 될 거야. 그건 질량이잖아, 그렇죠? 왜 다들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똑같이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어차피 나나 너나 다 9.8을 곱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 퉁치고 계산하는 거지. 그냥 우리는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 똑같이 이렇게 통용된다. 근데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는 무게는 단위가 뉴턴이고요.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야 된다. 요거는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중력에 의한 자연현상. 요것들은 뭐 따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현상을 일으키죠.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우리 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오늘 지구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직권이고 수권이고 중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은 없죠. 기권도 마찬가지고. 아까 기권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공기가 30km 이내에 99.9%가 있다고 했잖아. 그것도 왜 그래? 중력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는 이유도 중간권까지 올라가면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륙권에서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바다에 파도가 치고 뭐 쓰나미가 일어나도 일이 끝나고 나면 다 다시 쓸려 내려가서 바다로 내려가는 것도 지구의 중력 때문이겠죠. 그리고 비나 눈이 내릴 때 아래로 떨어지지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도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달이나 인공위성들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기다 밑줄 칠게요. 2번 중력에 의한 자연현상, 세 번째 그 화살표 있죠? 힘에 의해 물체의 운동 질서가 유지되는 체계, 이걸 역학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이라는 개념은 원래서 알고 있었는데 이 중력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계, 이걸 역학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럼 중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가장 대표적인 건 자유낙하 운동이거든요. 자유낙하 운동을 다른 말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공부하기 전에 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속도 운동, 가속하지 않는 운동이 또 있다라는 뜻이겠죠. 운동이라는 게 뭔지부터 정의하고 진행합시다. 운동이라는 건 움직임이라는 거거든요.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운동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움직이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구분을 해보면, 움직임, 속력이 일정한 움직임이 있고요, 속력이 변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속력이 일정한 움직임, 이걸 속력이 일정한데 직선으로 이렇게 한 방향을 가고 있는 거,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속력이 변하는데 일직선으로 쭉 한 군데의 길을 가는 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속도도 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으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유낙하 운동 뭐야? 그냥 얘가 중력의 힘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렇죠? 놓면 떨어져. 모든 물체는 놓면 떨어지지. 왜? 지구가 동시에 잡아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난 지금 떨어지지 않네. 여기는 4층 높이인데 왜 그러겠어요? 이 4층 바닥 플로우가 나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4층 바닥이 꺼지면 뭐 지진 아까 우리가 배웠는데 지진이 나서 4층 바닥이 없어지면 나도 그냥 밑으로 떨어지겠죠.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먼저 보면 움직임을 이렇게 운동이라는 건 움직임인데 속력이 일정한 운동, 속력이 변하는 운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유낙하 운동이다. 자유낙하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1초마다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얘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거기다 밑줄 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질량에 관계없이 1초마다 9.8m/s씩 일정하게 증가까지 밑줄 치고요. 밑에 등가속도 운동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한다. 실제로 예전에 그런 실험을 했어. 그 이탈리아 피사에 가면 기울어진 사탑이 있잖아요. 그 피사의 사탑에서 갈릴레오하고 다른 여러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갈릴레오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질량에 관계없이 모든 물체는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저 갈릴레오 미쳤네. 말도 안 되는 소리래. 당연히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지 라면서 예를 들었던 게 깃털과 공이었어. 깃털과 공을 동시에 놓으면 당연히 공이 먼저 떨어지겠지. 근데 이건 공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깃털이 가지고 있는 그 공기 저항력 때문에 늦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깃털을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 나무로 만든 공하고 그 쇠로 만든 공, 부피가 똑같은 공을 만들어서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됐겠어? 당연히 동시에 떨어졌겠지. 그래서 질량과 관계없이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걸 최초로 증명한 실험이 됐죠. 물체의 질량이 다르면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중력의 크기는 달라진다라는 거지. 중력의 크기. 왜?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했으니까요? 질량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력은 커지지만 중력과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는 같다.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다르면 중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중력과 속도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애들은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가속도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별표로 좀 묶어 주실래요?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더해지는 거, 변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속도, 더한다라는 값만 나온 이유는 뭐냐면 가속도는 변한다라는 의미보다 더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속도가 더해지는 의미인데 플러스로 더해지는 속도가 있고 마이너스로 더해지는 속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플러스로 속도가 더해지면 가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마이너스로 속도가 더해지면 감속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근데 물리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방향만 바뀐 거기 때문에 플러스 가속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고 마이너스 가속은 속도가 줄어든다. 힘의 방향이 달라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간단하게 네모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네모 박스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내가 운동 방향하고 똑같은 힘을 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라지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애한테 내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이 값이 그대로 빠진 것만큼 힘의 크기가 줄어들 테니까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가속도라는 건 더해진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로 가속되는 감소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1쪽에 보니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 나오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 좀 전에 얘기할 때 자유낙하 운동, 연직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은 일정하다 그랬거든. 속력의 증가가 일정하다 그랬어. 그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는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은 만약에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봐봐. 밑에 이제 공, 빨간 공하고 파란 공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런 거야. 내가 야구 선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구 선수들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하잖아. 와인드업을 한 다음에 저기에다가 내리 꽂아, 그 투수 플레이트에. 근데 보면 야구 선수들이 그 서 있는, 그러니까 투수가 서 있는 이 마운드가 살짝 높거든. 본 적 있지 않아? 높은 데서 던진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공을 던지면 날아가는 동안 자유낙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투수가 저 자리에 그냥 있는데 여기서 던지려고 하면 투수는 매번 어깨에 힘을 더 써가지고 위로 약간 던져줘야 돼. 투수들이 포수한테 공을 던지면 타자가 서 있는 이 위치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어디가 스트라이크 존이냐면 타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얘 팔꿈치, 여기가 팔꿈치야. 이제 이렇게 손 대고 여기에 이제 배트를 들고 있겠죠. 그리고 얘 무릎부터 팔꿈치 요 사이가 스트라이크 존이거든요. 그래갖고 항상 요 위치에 맞춰서 투수가 공을 던져줘야 되는데 투수가 만약에 타자하고 똑같은 라인 선상에 있다라고 하면 이 위로 던지는 건 되게 힘들겠지. 위로 던져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투수가 여기로도 던지고 여기로도 던지려면 요 높이보다는 위에 있어야, 그래도 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내가 직선으로 던지면 이 위로 날아가는 거고 좀 아래로 던지면 밑으로 던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똑같은 선상에 있으면 약간 위로 던져줘야 된다거나 이렇게 위로, 그럼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이제 야수들, 그러니까 외야에 있는 선수들이 공을 받아가지고 던질 때 투수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던지지 않거든. 그러면 땅에 떨어져가지고 잡거나 하기가 더 힘들어져. 얘들은 어떻게 던지냐면 살짝 위로 던진다고, 포물선 위로.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뭐 내가 2루 베이스로 공을 던질 건지 1루 베이스로 공을 던질 건지에 따라서 살짝 위로 던져야 이렇게 날아가서, 그렇다고 너무 포물선으로 던지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살짝 위로 던지면 포물선을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구랑 비슷한 게임인 소프트볼 있거든요. 소프트볼은 공을 야구처럼 던지지 않아. 소프트볼은 어떻게 던지냐면 회전을 해가지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던져. 소프트볼은 너무 높은 데서 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얘를 여기서 놓으면 이렇게 날아갈 거고, 좀 더 위로 올려서 놓으면 이렇게 해서 날아갈 거고. 그래서 소프트볼 선수들의 던지는 자세하고 야구 선수들의 공을 던지는 자세가 달라지는데, 이건 이 스트라이크 존에 내가 꽂아 넣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물체가 운동하는 걸 보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그 그래프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줄게요.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 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을 하고요. 연직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그래서 두 가지의 운동을 얘는 동시에 한다. 그래서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밑에 보니까 자 위에다가 A하고 B라는 애가 있는데 이 자를 그 왼손은 꾹 누르고 있으면서 오른손으로 앞으로 바깥쪽으로 툭 쳤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B는 힘을 받아가지고 내 쪽으로 튀어나올 거고 A는 밑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B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거고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고 A는 그냥 자유낙하 운동만 하겠지.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걸 눈으로 보기는 힘드니까 이런 거를 우리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천천히 돌려보면 동시에 떨어지는 걸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 표랑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 정리된 게 좀 있네. 요거 가지고 먼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거를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게 내 기억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것 같은데 한지 얼마 안 됐어, 그치? 이동거리하고 변이 구분하는 거.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속도하고 속력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 여기 있는 것도 뭐 이해가 되긴 할 텐데 직선 경로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이걸 가지고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속력이라는 거하고 속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말고 선생님이 맨날 예로 드는 게 있거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예이긴 한데 여기가 학교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10m라고 할게. 그리고 우리 집에서 2m 거리에 문구점이 있어. 문구점하고 집까지의 거리는 2m야. 어느 날 내가 학교에 갔다가 다시 문구점에 갔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m가 되겠죠? 얘가 2m니까. 근데 2초 만에 왔다 갔다 했어. 내가 집에 있다가 학교에 갔다가 다시 문구점까지 왔어.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총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거고요. 변위라는 게 있어. 변위라는 건 뭐냐면 변환 위치. 그러니까 결과값인 거예요. 결과값. 마지막 최종적인 위치. 총 이동한 거리는 내가 학교 갔다가 문구점까지 왔으니까 총 18m를 이동을 했죠. 근데 변위라는 건 마지막 점이니까 내가 집에 있다가 문구점까지 이동한 거니까 2m가 이동한 게 되겠지. 근데 내가 얼마나 걸렸다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동하는데 2초가 걸렸다고 했어. 2세컨즈. 그러면 이동거리하고 변이 어떻게 나눌까요? 평균 속력. 속력이라는 건 이동거리를 체크하는 게 속력이고요. 이동거리하고 관계 있는 게 속력. 변이하고 관계 있는 걸 우리가 속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사실은 예전에는 속력도 V로 표시하고 속도도 V로 표시했는데 속도에다는 이렇게 화살표를 해줬어. 얘는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 이동거리는 관계가 없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어. 그럼 되게 오랜 기간, 긴 거리를 간 건데 변이는 어때? 변이는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거야.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속력과 속도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 화살표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표시 잘 안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속도에는 방향성이 있다. 다른 말로 얘를 스칼라 벡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교육과정에서 그게 빠졌으니까 굳이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속력을 구하면 속력이라는 건 총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얘를 2세컨즈로 나누면 9m/s가 될 거고 아, 초당 9m를 이동했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 속도는 내가 최종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속도는
1m/s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치를 갖고도 속력과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원운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동하는데 10초가 걸렸고요. 10m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원운동을 했어. 10m. 원의 둘레가 10m인데 시간이 10초가 걸렸어. 그러면 속력을 계산하면 10m를 10초로 나눈 거니까 1m/s의 속력이 나올 건데 속도를 계산하세요 했더니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온 거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가 없어. 변위가 0이 되는 거죠. 이런 운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동거리하고 변위는 내가 속력이나 속도를 계산할 때 되게 중요하게 쓰인다. 이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까지도 내가 지금 한꺼번에 이야기한 거예요. 속력이라는 건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한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거고 단위는 똑같이 m/s예요. 근데 속도는 변위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평균 속도도 전체 변위, 그러니까 처음 출발했을 때와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를 총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달라질 수 있다.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 밑에 이제 가속도라는 말이 나오네요. 가속도. 우리 좀 전에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도 가속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걸 가속도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겠죠. 시간의 변화량도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거고 저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걸린 시간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시간 변화량 대신에 걸린 시간, 얘도 걸린 시간. 이걸 표로 쓰면,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 속도 V 빼기 처음 속도 V0 델타 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과학 기호로, 과학 그 물리 기호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위에를 그냥 델타 V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기호는 단위는 m/s의 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속도가 m/s였는데 이걸 시간으로 또 나눈 거니까요. 밑에 보니까 문제 3개 있네요. 간단한 거. 그거 3개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리고 163쪽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그래프 분석. 통합과학이 그 중학교 과학하고 가장 다른 건 그래프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해석해야 점수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잘 해석하면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어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 이거 말 자체가 좀 복잡한데 하나하나 끊어서 보면 수평 방향이래. 수평 방향은 지평선하고 수평한 방향을 뜻하는 거고 등속이니까 변하지 않는 같은 속도로 어떻게 운동하고 있대? 직선 운동하고 있대. 일자로 쭉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뜻이고 이렇지 않은 건 뭐가 있겠어요? 뭐 포물선 운동을 한다든지 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건 얘는 수평 방향으로 쭉 날아가는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야.
위치 시간 그래프를 봤어요.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기울기는 속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였으니까요. 기울기가 속도가 될 거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별표 좀 해주세요. 속도 시간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이동 거리가 되겠죠.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거 아마 처음 배웠을 거야. 거속시라고 해서 이동 거리 S는 속도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두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Y축 속도 곱하기 X축 시간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S, 이동거리가 나온다. 가속도는 지금 얘는 등속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등속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0이 되겠죠? 힘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힘을 받지 않으면 가속도는 없다. 2번 봅시다. 연직 방향의 등 가속도 운동이래요. 연직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지구 중심 방향 쭉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1번하고는 다르게 등속 운동이 아니라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아까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위치 시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일자로 올라갔었는데 직선 운동을 했었는데 연직 방향의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위치 시간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순간 속도 기울기가 접선이 순간 속도일 텐데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가 아까 수평 방향에서는 속도가 일정했었는데 연직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이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니까 가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가속도가 있을 거고요.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수평방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가속도 운동이 지속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가속이 된다라는 건 힘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연직 방향의 등가속도 운동은 힘을 받아. 누구의 힘을 받냐면 지구 중력의 힘을 받는 거예요. 지구가 얘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얘가 점점 빨리 떨어지는 거죠. 언제까지? 바닥면, 기준면에 닿을 때까지 점점 빨라지겠죠. 몇 년 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되게 오래됐는데 미국에서 비행기가 추락한 적이 있었어. 비행기가 추락한 적이 있는데 한 명 살았거든. 다 사망하시고 바다에 떨어졌는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면 비행기가 폭발하면서 의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벨트에 묶여 있는 상태로 떨어졌어. 의자째 떨어지는데 바다에 떨어지면서 스핀이 먹어져가지고 우리가 왜 물팔매질 하듯이 퉁퉁퉁 튕겨져가지고 떨어지셨거든. 근데 그 부분만 살아나셨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을 거잖아. 근데 희한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밝혀진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 떨어져서 이제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충격이 엄청 났었을 테니까 이걸 떨어지는 충격이 어떻게였지 이게 풀리면서 떠올라가지고 살아났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히말라야 어딘가에서 비행기가 난기류 때문에 추락했는데 그때는 꽤 여러분이 살아나셨는데 살아난 이유가 떨어지면서 나무에 걸려서 충격이 좀 완화가 됐고 히말라야니까 아무래도 눈이 좀 덮여 있었겠죠. 눈밭에 떨어지면서 좀 안정적으로 떨어져서 좀 일부 살아나신 경우도 있고 연직 방향으로 떨어진다라는 건 가속이 엄청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속력이 어마어마했겠죠. 떨어질 때 속력이.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도 퀘스천 문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요것들은 한번 풀어보시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 뉴턴의 사고 실험을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뉴턴은 그러면 우리가 사과 많이 떠올리잖아. 어느 날 뉴턴이 옥스퍼드 대학교 교정에 이제 옥스퍼드 교수로 있을 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점심 시간이든지 쉬는 시간이든지 갑자기 자기 머리맡으로 사과가 하나가 떨어졌대. 그러면서 뉴턴이 기발한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물체의 운동과 이런 역학적 에너지 이런 그 역학 시스템을 뭐 생각해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전기 쓰는 작가가 만들어낸 얘기고 뉴턴이 그런 얘기는 했었어. 실제로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관찰을 하면서 뉴턴이 더 궁금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 사과는 떨어지는데 저 다른 왜 안 떨어지지? 이 생각을 했대. 뉴턴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왜 안 떨어질까? 그래서 뉴턴이 생각한 사고 실험은 이거였어요.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내가 높은 산 위에서 대포를 빵 하고 쏘면 일반적으로 대포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떨어지겠죠. 근데 속도가 빠르면 더 멀리 날아갈 거잖아. 그쵸? 그리고 지구에 이 곡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곡률. 이 곡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 정도 가야지 몇 미터가 낮아지냐. 지구는 왜냐면 평면이 아니라 곡선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작게 그렸는데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곡선이라고 하니까 이 면에서 가장 높은 면에서 내가 어느 정도 나가면 당연히 높이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8km를 날아가면 5m의 곡률이 생긴대. 뉴턴이 생각했던 거지. 야, 그러면 8km를 날아가서 5m의 곡률이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5m짜리 단을 쌓고서 대포를 빵 쐈는데 이 대포가 초속 8km/s의 속도로 날아가면 지구 중력에 의해서 1초 동안 떨어지면 자유낙하를 5m 정도 하거든요. 그럼 정확히 8km를 날아가면 1초 동안 자유낙하에서 5m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 8km/s로 무언가를 발사하면 얘는 지구 중력에 의해서 계속 떨어질 텐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구를 회전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이 뉴턴의 사고 실험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 기술로 8km/s의 속도를 낼 수는 없지. 그러니까 사고 실험을 한 거지. 그래서 생각한 거야. 달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원운동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이런 식으로 뉴턴이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럼 비교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달리해서 던진 초록색 A공, 노란색 B공, 파란색 C공의 속력을 비교해 봤더니 똑같은 시간에 바닥에 떨어졌는데 가장 멀리 날아간 C가 속력이 가장 빨랐겠구나 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총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건데 시간은 동일했단 말이야. 땅에 떨어지는 시간 동안 날아갔으니까. 그럼 속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동거리도 커지겠죠. 그래서 속력을 달리하면 이동거리도 달라진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연직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다 밑줄 칠게요. 동시에 수평면에 도달한다. 동그라미 2번 연직 방향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연직 방향 동시에 수평면에 도달한다. 왜? 가속도가 같으니까. 그래서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인공위성을 우리가 쏘잖아요. 높게 올라간 위성들은 움직여. 지구를 계속 회전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점점 바뀌는 애들은 좀 천천히 돌아도 되거든요. 근데 군사위성들이 있어. 되게 낮은 높이에서 돌고 있는 애들. 한 500km, 300km 이런 데서 돌고 있는 애들은 되게 빨리빨리 돌아.
왜냐면 떨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리고 위성들도 목적에 따라서 정지 위성이라는 애가 있어. 자기가 도는 속도하고 지구 자전 속도가 같아. 그러면 걔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기상 위성들은 정지 위성이어야 되겠지. 왜?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황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오는지를 발생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가 서해상공에 계속 떠 있어야 이걸 보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친구는 그런 거를 볼 수 없을 거잖아. 그래서 기상위성들은 대체적으로 정지 궤도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 자전 속도하고 일치돼 가지고 떠 있는 거고, 뭐 군사위성처럼 되게 낮게 자세히 봐야 될 때는 낮게 떠 있을 테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거고, 그래야만 정확히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위성의 개념들이 달라지는 거고, 달은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좀 천천히 회전을 하겠죠. 원운동, 이거 요즘도 그런 거 있나 모르겠는데 쌤이 옛날에 친구 죽일 뻔한 적이 있거든. 난 사건 사고가 많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뭐라 그러는지 아니?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 있잖아, 놀이터에 있는 거. 요즘 이거 많이 없어졌어, 위험해가지고. 뭔지 알지? 도는 거. 이거 어떻게 타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한 3개 4개 있으면 그 입구마다 애들이 딱 서. 그래가지고 옆으로 밀면서 타는 거야. 동시에 이렇게 밀어, 양손으로 잡고 한 발로 밀어.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다 올라가. 셋이 3개라고 하면 엉덩이를 빼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서 몸을 확 앞으로 당겨.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각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속도가 한 2배 3배로 늘어나거든. 그러면 요거 잡고 있다가 제일 약하게 잡고 있는 애가 떨어져. 도는 속도가, 회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그걸 계속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세게 한 번 해갖고 했는데 좀 얘가 아직 이렇게 땡기기 전에 우리 둘은 땡겼는데 얘 혼자 못 땡겨가지고 떨어졌는데 정글짐 쪽으로 얘가 날아가가지고 옆구리에 팍 이렇게 박혔어. 그래서 우리 학교 그 뺑뺑이는 폐쇄됐어. 초등학교 때. 나 때문에. 엄청 혼났어. 다행히 뼈가 부서지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갈비뼈 이런 데로 만약에 쪘으면 초등학교 5학년 때였고 4학년, 5학년 때 애기들이니까 약하잖아. 그러면 갈비뼈가 폐를 찔렀을 수도 있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란 말이야. 삐삐도 없던 시절이야. 너네는 삐삐도 모르지? 이거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 소방서에. 큰일 날 뻔. 공중전화 가가지고 119 눌러야 될 판인데 큰일 날 뻔했죠. 자, 165쪽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169쪽까지 그 내신 만점 문제만 다 풀어오시면 돼요.